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세계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상징인 콜로세움부터 물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베네치아, 예술의 정점인 피렌체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경이로운 볼거리와 반드시 가봐야 할 도시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피사의 사탑입니다. 저 역시 20대 배낭여행 시절 피사를 찾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나폴리로 입국해서 며칠 동안 질리도록 피자 파스타를 먹고 로마로 넘어가 고대 건축물들의 압도적인 위용에 감탄했었죠. 다음 목적지인 밀라노로 향하기 전 돈이 없어 피렌체와 피사를 두고 한 곳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피사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피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사탑 말고는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 사탑에 올라간 순간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광장과 시야를 가득 채우는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말로 표현 못할 시원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탑이 실제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벽에 자꾸 기대게 되는 묘한 감각이 계속되었습니다. 탑을 내려와서 사진 몇 방을 찍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기울어진 탑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심지어 이 지역엔 피사의 사탑 완공 이후 꽤 여러 번 강력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지게 되었는지 또 왜 무너지지 않는지까지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는 인구 약 9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 피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5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12세기 당시의 피사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중 피사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해양 공화국이었습니다. 피사는 그 힘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해 도시의 중심에 거대한 종교 복합단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대성당, 세례당, 묘지, 그리고 종탑이 포함되어 있었죠. 피사는 이 대성당 광장을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위엄과 부를 상징하는 장대한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랜드마크라 함은 역시 높은 건물일 것입니다. 그렇게 1173년 마침내 독립형 캄파닐레, 즉 종탑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피사는 이 탑을 통해 자신들의 힘과 영광을 하늘 높이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의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학 지식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땅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피사라는 이름은 사실 늪지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도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점토, 진흙, 젖은 모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습한 늪지대 집안 위에 수천 톤의 돌 구조물을 짓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치 굉장히 높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서 그걸 간 만든 빵 반죽 위에 올려놓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 시대로부터 1000년 전 고대 로마인들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안정된 집안을 만들기 위해 파일이라 불리는 거대한 석재 기둥을 박아 넣었는데요. 여담이지만 이 공법은 현대 건축물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선지 이 탑의 건축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야, 무슨 콜로세움 짓는 것도 아니고 이 사탑은 비교적 작은 건축물이니까 3m 깊이의 기초 작업이면 충분해. 물론 이들의 판단은 큰 오산이었죠. 실제로 피사 지역에 가보면 기울어진 건물은 이 사탑만이 아닙니다. 덜 유명한 기울어진 탑들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어쨌든 1178년 공사가 2층까지 올라갔을 무렵 사람들은 이미 탑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었기에 건축가들은 위층을 쌓을 때 기울어진 쪽의 높이를 조금씩 더 높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려 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마디로 기울어진 탑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억지로 완공하려 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 탑의 윤곽을 보면 바나나처럼 아주 살짝 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탑은 해마다 1mm씩 계속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태로 공사가 중단 없이 끝까지 이어졌다면 피사의 사탑은 몇 년 내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로 층이 더해질수록 압력은 계속 커졌을 것이고 이미 약해진 지반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탑을 살린 것은 공학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공사가 3층 정도까지 진행됐을 무렵 피사는 인근 도시들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공사는 장기간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뜻밖에도 탑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 100년에 이르는 중단 기간 동안 사탑 아래의 토양은 서서히 압력을 받아 가라앉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1272년 당시 건축가 조반니 디 시모네의 지휘 아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탑은 7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기울어진 각도는 1.6도였습니다. 하지만 피사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특히 제노바와의 전쟁 이후 국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공사는 또 한 번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층 종실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1372년에야 비로소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사의 사탑은 한 번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라 전쟁과 중단, 침하와 보완이 반복되는 긴 시간 속에서 겨우 완성된 탑이었습니다. 특히 20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아주 많은 다른 건축가들과 엔지니어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였죠. 피사의 사탑은 8층짜리 건물이니 얼핏 들으면 야, 고장 8층짜리 탑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앞에 서게 되면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규모에 누구나 압도당하고 마는데요. 사탑의 최고 높이는 약 56m에 달합니다. 이는 현대 아파트 한 층 높이를 약 2.8m로 계산했을 때 무려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부에는 정상까지 향하는 269개의 계단이 이어져 있으며 이는 성인 걸음으로 꼬박 20분 이상을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건축물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탑 전체의 무게는 무려 14,500톤에 육박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유의 여신상 90개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저런 웅장한 모습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결국 콜로세움만은 못합니다. 만리장성 피라미드 같은 것엔 비비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날 피사의 사탑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 기울어진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탑을 완벽하게 수직으로 바로 세우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건 괜찮아. 하지만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지는 탑을 막아라. 피사의 사탑 구조기. 피사의 사탑이 1372년 완공된 이후 인류는 이 거대한 대리석 탑이 중력에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백 년간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악화되었다. 1372년 완공 이후 19세기 초까지 탑은 이미 기울어진 채 완공되었지만 오랫동안 뚜렷한 근본 해결책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과학적 보강보다는 관찰과 부분적 관리 수준에 가까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완공 직후 탑의 기울기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기울기는 약 1.6도 수준이었는데 이는 육안으론 독특해 보이지만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또 탑은 수백 년 동안 1년에 고작 수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천천히 기울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탑이 매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탑이 완성된 후부터 피사는 해양 강국으로서 지위를 잃고 쇠락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근본적으로 사탑 따위를 수리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450년가량 평화롭게 방치되던 탑은 1838년 건축가 알렉산드로가 기초를 멋지게 보여주겠다며 나대는 바람에 비로소 진짜 붕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알렉산드로는 기초 상태를 살펴봐야겠다며 바닥에 흙을 파냈는데 탑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할 주변 토사가 사라지자 집안의 균형은 무너졌고 설상가상으로 파낸 구멍 사이로 지하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건 마치 나무 뿌리 상태를 보겠다며 흙을 다 파내는 멍청한 행위를 한 것이죠. 사탑은 비명을 지르듯 하룻밤 사이에 수십 센티미터나 더 남쪽으로 주저앉으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기울기 각도는 5도를 넘어서며 실제로 무너질 위험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피사의 사탑은 대중에게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900년 초반이 되자 일단 임시 방편으로 코르셋과 목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코르셋은 탑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을 둘러싼 금속 구조물이었습니다. 목발은 탑의 남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쪽 지면에 올려놓은 10톤짜리 납추들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택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솔리니는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가의 망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탑을 억지로라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 방법은 탑의 기초 부근에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주입해 연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약 80톤에 달하는 재료가 기초 쪽에 투입되었고 계산대로라면 지반은 더 단단해지고 탑은 안정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주입된 재료가 집안 전체에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쪽 치마가 더 심해졌고 그 결과 탑의 기울기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64년 기울기는 약 5.5도에 육박하며 붕괴 확률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사의 사탑을 살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술 자문과 대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때부터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똑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모습은 유지하되 무너지지 않게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유명 건축공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시한 일은 주변 지역의 모든 우물을 폐쇄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안 치마를 막고 물을 퍼올리는 진동이 건물에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집안의 성질, 탑의 무게중심, 기울기 변화, 붕괴 위험 각도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기울기는 역대급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하며 사탑은 다시 한번 일반인에게 폐쇄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정부는 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탑의 종을 제거하고 강철 케이블로 탑을 묶어 고정했습니다. 또 무거운 것이라면 뭐가 됐든 간에 북쪽 면 기초 쪽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9년 탑을 직접 밀거나 당기는 대신 탑이 들려있는 북쪽 지반 아래의 흙을 아주 정밀하게 조금씩 파내었습니다. 흙이 빠져나간 빈 공간으로 탑이 스스로 북쪽으로 기울어지게 유도한 것이었죠.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탑은 약 44cm 정도 중심을 회복하며 1830년대 수준의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2001년 탑은 마침내 다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2008년 계측 결과 탑의 움직임은 사실상 멈춘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탑의 기울어짐이 멈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피사의 사탑은 곳곳에 설치된 정밀 센서를 통해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대대적인 보수공사 이후 이 탑이 조금씩 바로 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한쪽으로만 기울던 탑이 이제는 아주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 만약 탑이 진짜로 똑바로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그거대로 상당히 고민이겠는데요. 사실 피사의 사탑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지역에는 완공 이후 최소한 4차례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있었으니까요. 최근 브리스톨대 연구팀은 피사의 사탑이 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틴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약한 지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탑을 기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연약한 스펀지 같던 지반이 이번에는 지진의 흔들림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즉 탑을 위태롭게 만든 약점이 동시에 탑을 지켜낸 방패가 되었던 셈입니다. 900년 전의 건축가들도 지반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탑을 올렸던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수가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수백 년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로잡으려 노력해왔죠. 어쩌면 우리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라는 개똥 철학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